네, 지난 주말장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굉장히 큰 폭의 3대 지수 오름세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론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과연 최현재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뉴욕장에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고, 전반적으로 랠리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다우가 0.8% 상승, 나스닥이 2.2% 상승, S&P 500이 1.2% 상승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로 좀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스가 4% 상승해서 제일 강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가 좀 강했는데 쇼피파이가 18.6% 상승했고, 베리사인이 4% 상승, 시놉시스가 4.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8%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는 GPU 기술 컨퍼런스를 21일서부터 24일까지 앞두고 있어서 주가가 선반영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7% 상승, 페이팔이 6% 상승, 모더나가 6.3% 상승했는데 모더나는 4차 접종 승인 요청을 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루시드가 4% 상승, 리비안이 8.2% 상승,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10.8%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램 리서치가 3.5% 상승했는데요. CT 측에서는 현재 주가 저평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750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쉐는 애플과 지금 합작 사업을 논의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지난해 말 애플과 합작 사업을 논의했는데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즘에 애플카 이슈가 좀 잠잠했는데 다시 한번 이슈가 다시 한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지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억제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원래 강력한 매파였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비둘기파였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좀 매파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50bp 금리 인상에 동의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측에서는 올해 S&P 500이 4,900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악재가 좀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낙폭과대 성장주, 에너지주 등을 주목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지금 현재는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시장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 부정적 시나리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나친 낙한론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전되더라도 러시아 경제 제재는 즉각 해제되지 않을 것이어서 당분간 이런 영향 불가피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애플과 구글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 순이익에서 3에서 4%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JP모건하고 에버코 중에서도 저희가 외신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바닥 찍었다라는 의견이 좀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도 동의하실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네,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좀 계속 부정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는데, 예. 지금 원래는 이제 JP모건 저번 주에 제가 JP모건 측에서는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데 이제 에버코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서 측도 이제 살짝 좀 돌아서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한번 좀 멘트가 이어질 전망인데, 통화 긴축을 선호한다라는 발언이 좀 대거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시장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 보세요? 있고요. 네.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준 위원들은 네. 얘기했던 걸 또다시 얘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들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네.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전문가님?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미 뭐 단기적으로 바닥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시장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 달에는 바로 50bp를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거 뭐 나와도 전혀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다음 달 뭐 50bp 얘기가 올려도? 그거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게 시장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5월 초에 FOMC에 앞두고 이제 반영이 될 것인데 네. 저는 빠르면 한 4월 중순서부터 좀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되면은 다시 한번 5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 위기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끊임없이 이 서방과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를 아마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종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보수적으로 지수를 보는 쪽에서는 이거를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쟁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리스크를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계속 저희가 전쟁 이슈에 좀 시달리게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 끝난 좀 지나간 악재로서 이제 시장에서 좀 잠복돼 볼까요?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잠복기다.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뭐 휴전이 되든 안 되든 지금은 현재는 일단은 잠복해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데 뭐 당장 휴전이 안 되든 시장은 당분간은 좀 갈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에는 4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시장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질 것이고 그러면 네. 러시아 디폴트 위기 다시 한번 얘기 나올 것이고 때쯤. 그다음에 빅스텝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올 네. 것이고 원자재 시장도 뭐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은 인플레 위험 다시 증가하면서 50bp 얘기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3주간의 유예 기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4월 한달 중순까지, 정도, 예, 한 달 맞습니다. 남짓까지는 저희가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셨는데 전반적으로 모아지는 거는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유리하다라는 쪽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장관님?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역시 주식이 최대 많이 빠진 게 최대의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아. 때문에 역시 납폭과대 기술주가 제일 좋을 네.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에 한두 종목 추가하는 것으로 그냥 보고 있고. 예. 네. 그 정도 선에서 봐주셨는데, 뭐, 관련돼서 애플카가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을 봐주셨잖아요. 포르쉐하고 뭐 합작 사업 논의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뉴스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애플카가 요즘에 좀 이슈가 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를 이제 포르쉐 CEO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 시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좀 매매가 가능할까요? 애플카 관련해서? 일단 뭐 LG 이노텍 예. 뭐 이쪽이 되겠고 요즘에 최근에 오히려 LG 이노텍보다는 대덕전자가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PCB 쪽 들어가는 네, PCB 거요? 기판 쪽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 지금 애플카를 하면은 LG 이노텍보다는 대덕전자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일부의 지금 시각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같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CB 쪽에서 애플의 러브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협력사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덕전자 유리하군요. 뭐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주가 요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네. 선반영되고 있는 그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PCB 쪽은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업황을 저는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뭐 심텍,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까지 그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유가는 지금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상단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리는 조금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많이 뭐 배터리를 생산한다던가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철강하고 식품 관련된 이쪽까지도 이제 가격전과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이거 원자재 쪽은 신경을 조금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당분간은 조금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4월 초중반까지는 조금 급등은 힘들고 그냥 네. 거기서 이제 가격 조정 거친 다음에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해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불거지면서 얘기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핵 위험도 다시 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중국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중국 증시가 워낙에 변동이 컸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걱정했던 선정시가 봉쇄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이것도 공급난이 좀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네. 그거에 좀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은 봉쇄했다가 다시 풀고 그런 과정 반복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뭐 이번 주에는 대형사들의 주총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국내 증시도 편안하게 계속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점진적인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주가 빠지면은 매수하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저는 상단은 한 2,8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물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4월 초 한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는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2,8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상단이 2,80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주시는 섹터도 동일하게 유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오른 쪽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기대 수익률을 조정을 해야 되는 뭐 섹터가 있다면 주신 쪽에서 이런 것도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번 랠리에서는 역시 뭐 기술주 리오프닝 근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대 수익률은 조금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죠. 조금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꺾이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것이다. 그런 관점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네, 워낙에 뭐 중국 관련해서는 화학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네, 이것도 조금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화학주보다 조금 더 범위 넓혀서 경기 민감주 봐도 괜찮겠어요? 뭐 중국 관련해서 볼 수도 있는데 글쎄 지준율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 아리송하죠 지금. 아리송해가지고. 근데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 그동안에 좀 눌렸던 종목, 빠졌던 종목들도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접근해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가볍게 이번 주 저희 전략 준비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소문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등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이번 주에 전개가 될 거라는 예상을 들어봤습니다. 최소한 2,800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골라야 되는 거는 미국이나 우리 마찬가지네요. 가장 우선시되는 그 메리트가 바로 가격이라고 합니다. 많이 빠져있지만 체력은 탄탄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매집 나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대기업들의 주총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중국하고 연관된 종목들이 많잖아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촉각을 고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도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해 두시면 이번 주 좋은 성적들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